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훗날 큰 후회를 남기거나 혹은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하곤 합니다. 그냥 무심코 내뱉었던 한마디가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또 어느 날은 누구에게 큰 상처를 주고 혹은 내가 쌓아온 사람됨과 신용까지 뒤흔들어 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거의 매일 쓰는 도구이지만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뒤늦게 괜히 말했어 하고 후회하는 상황을 여러 번 겪게 되죠. 저는 오래 살아오면서 정말 나이를 먹을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하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이런저런 말해봐야 큰일은 안 생기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쉽게 꺼내곤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때 던졌던 말들로 인해 속 썩고 마음 다친 날들이 하나둘씩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건 웬만하면 그냥 삼켜야겠다 하는 지혜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저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히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기에 어떤 날은 분위기에 취해 내 이야기를 한껏 떠벌리고 나서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자책하는 때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후회를 몇 번만 하면 이제 입조심이 몸에 배겠지 했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언제나 흐트러질 수 있고 특히 기분이 울컥 치솟거나 혹은 몹시 들뜨면 자기도 모르게 쓸데없는 말까지 툭툭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밤늦게 이불 속에서 머리를 쥐어뜯고는 하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으면서 정말 말과 시간과 세월, 이 세 가지는 한번 흘러가거나 뱉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 한 번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흘러간 인생을 되감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가끔 말을 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란 단순히 언성을 높이거나 번지르르한 표현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위와 절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을 잘 쓰면 복을 불러오지만 잘못 쓰면 화를 불러온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내뱉으며 살지만 그중 어떤 말은 복이 되어 돌아오고 또 어떤 말은 화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듯 말에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은 삼키고 또 어떤 말은 전혀 하지 않아야 할지를 잘 구분해야 말년의 복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노년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말로 인해 내 운을 깎아먹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좀 편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앞서 나가다 큰 불행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와서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꼭 조심해야 할 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말들이 말년의 복과 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잘못 말해서 생기는 사소한 오해가 시간이 흐르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나 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내 말년을 편치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로 정리된 나이가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말들만 조심해도 나중에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내 약점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린 종종 힘들 때 혹은 마음을 터놓을 만큼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 아픈 과거나 실수, 약점을 털어놓곤 합니다.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왠지 모를 찝찝함이나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생깁니다. 심지어 내가 한 이야기를 근거로 상대방이 나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내가 미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내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친한 사람도 결국엔 남이라는 말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영원토록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완해주면 좋겠지만 세상사 인간관계라는 게 늘 그렇듯
어떤 계기로 관계가 벌어지거나 틀어지면 예전에 내가 털어놓은 것들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등은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상대방의 입에서 가볍게 떠돌아다닐 위험이 있죠. 결국 그 화살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에게 속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지곤 하죠.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격언이나 지혜로운 말 속에서도 내가 적에게 알려선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언제나 상황과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로운 말로 비밀을 고백하면 그 비밀의 노예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내 아픔과 약점을 굳이 드러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혹시 모를 손해가 훨씬 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남에게 내 약점을 말할 바에는 차라리 익명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잠시 인터넷 상담이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보는 등 나를 정확히 알아주지 않는 환경에서 가볍게 풀어내는 편이 더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과거의 실수는 그대로 흘려보내되 그에서 배워서 앞으로의 삶의 보탬이 되게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 내 약점을 노출하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었다 해도 절대로 돈 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누구든 조금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경제적으로 팍팍한 분들이 많다 보니 그래도 나는 이만큼 있다 하고 무심코 뽐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참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돈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내면 듣는 쪽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도 마음 한구석에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사나 보네 하는 불편함을 갖게 될 수 있고, 이는 시간이 흘러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관계에 금을 냅니다. 우정이든 가족이든 돈 이야기가 끼어들면 친했던 것과는 별개로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가령 누구에게는 내가 축하받아야 할 일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내가 많이 벌었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 앙금이 쌓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잘 사는 집안, 처음부터 큰 재산이 있던 사람은 오히려 비교 대상이 안 돼서 질투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와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더 잘 나가게 되면 그 배 아픔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돈이 많아도 혹은 적어도 내 재정 상태를 굳이 노출시키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욱이 돈이 많아 보이면 주변에서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고, 돈이 너무 없어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쓰며 평소에는 돈 이야기는 웬만하면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들에게조차 함부로 내가 이만큼 있어 하는 식의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면 그 자녀들이 사업자금이니 결혼자금이니 하면서 기대치를 갖게 되고 부모로부터 계속 받아내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결국 부모 스스로의 노년 생활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내가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우선 돌봐야 합니다. 이미 힘껏 살아왔고 자식들을 위해 많이 희생해왔다면 이제 내 노후를 위해서라도 돈 문제만큼은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사소한 거짓말로 상황을 넘기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 어차피 힘들게 사는데 적당히 둘러대며 살아가는 게 낫지 않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죠. 그런데 오랜 기간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작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은 결국 어디선가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거짓말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그저 상황을 모면하는 정도였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작은 거짓말을 계속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뿐 아니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 훗날 되돌이킬 수 없는 관계 파탄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봤습니다. 물론 누구나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픈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감춰지는 건 아니고 사람 관계나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오히려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수많은 지혜로운 말들에서 해온 조언이기도 합니다. 상대와의 신뢰는 상대까지 사람은 적어도 나를 속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언젠가 찾아올 도움이나 기회도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인생 후반에 귀인을 만나고 뜻밖의 복이 오는 경우를 보면 결국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지라는 평판이 그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더라고요. 반면 젊은 시절부터 거짓말로 얼버무리며 살아온 분들은 노년에 찾아오는 큰 기회들을 놓치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곤 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을 때 주변에 이를 말하면 많은 분들이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목표냐,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폄하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또 뒤에서 수군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심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곤 하니까요. 그래서 도전을 본인과 비슷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공유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괜히 바람 빠지는 조언만 듣고 의욕이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목표를 이뤄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기보다 은근히 질투나 부러움을 섞어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대단하네요 하고 겉으로는 축하해줘도 속으론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나가지 하고 배 아파할 수 있죠. 그러니 내 목표와 열망을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진정한 동지 같은 분에게만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조용히 나아가는 편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정말로 성공한 뒤에 말해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노년의 버킷리스트를 하나둘씩 실천하며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도전해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보면 나름대로 아주 조용히 누군가에게 과하게 떠벌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조그맣게 나 이번에 이런 거 해봤다고 얘기해주는데 그 성취감을 오롯이 본인이 누릴 수 있죠. 혹시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라고 해도 이미 해내버렸으니 더는 훈수 들을 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알지도 못할 기쁨과 보람을 품게 됩니다. 이게 노년의 목표나 꿈을 조용히 실천하는 즐거움이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이야기, 일을 아예 하지 않고 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에 대해 생각을 나누거나 혹은 가볍게 수다를 떨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흔한 일이죠. 하지만 남을 헐뜯거나 누군가의 약점을 꼬집어 비난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흠을 들춰내어 조롱하는 이야기는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나 자신까지도 그 어두운 기운에 물들고 듣는 사람 역시 불편해지고 당사자 역시 내가 한 말을 알게 되면 상처받기 마련이거든요. 남을 헐뜯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은 바로 헐뜯는 본인,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리고 비난받는 당사자를 가리킨다고 하죠. 그만큼 함께 어울려서 저 사람 어쩌고저쩌고 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스스럼없이 같은 편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막상 결정적일 때는 서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없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준다는 건 내 얘기도 또 어딘가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해 맡기기 어려워져서 큰 인연이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한 이야기 절대 밖으로 퍼뜨리지 않겠다고 장담해주는 무덤까지 비밀을 갖고 가줄 사람이 있다면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만약 그런 존재가 아니면 결국 내가 했던 말이 어느새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거나 혹은 확대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쌓여서 인생 후반에 내 인간관계 전반을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 남 헐뜯는 이야기는 일찌감치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내고
굳이 이어서 확대재 생산하지 않는다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혹시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라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년의 불행을 부르고 운을 달아나게 하는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 요지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꺼내서 나 스스로 후회하거나 상황을 망치지 말자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지혜가 쌓인다는 건 결국 불필요한 말들을 삼가는 자제심이 생긴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쏟아내면 그 말이 씨가 되어 내게 돌아올지도 모를 곤란이나 불운을 불러들이기 쉽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어떤 분들은 그럼 말이 이렇게 무서우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말의 긍정적인 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같은 말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그렇게 내가 말한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 찾아오곤 해요. 언어 습관이 바뀌면 내 주변 환경도 바뀐다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이 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겠습니까? 분명히 실제로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이쯤에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좋은 말년운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자기 발전, 노년의 일거리, 이 3가지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두 말 하면 입 아플 정도로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 대부분이 젊을 때는 막연히 나야 뭐 괜찮겠지 하고 몸을 혹사시키다가 뒤늦게 병을 얻고 큰 후회를 하곤 하죠. 하지만 노년을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선 정말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니 가볍게라도 매일 걸어보거나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근육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입니다. 세월이 흘러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마다 그래도 나는 2다리로 걸을 수 있고 직접 시장에도 갈 수 있고 공원에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노년이 훨씬 윤택해질 겁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짬짬이 걸어보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이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이어가면 몸 상태가 확연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둘째로, 노년의 시간은 결코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시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었으니 이제 나설 때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충분히 60, 70이 넘어도 뭔가 배울 수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지역문화센터 같은 데서 함께 활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뭔가 배우고 만들어보고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젊은 기분이 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할 기회가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신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주들만 돌보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스스로 흥미로운 걸 찾아서 내 손과 마음을 쓰는 시간을 보내면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한테 치이느라 혹은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못 배웠던 취미나 기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보세요. 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 노년기야말로 온전히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노년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떠올리지만 정작 돈보다는 내 몸과 정신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끔 보면 주변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연금도 받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무료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큰 재산이 없어도 소일거리나 봉사활동이나 작은 취미를 일처럼 꾸준히 해나가는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즐겁고 바쁘게 노년을 보내죠. 돈이 있으면 물론 편합니다. 그러나 지를 통해 얻는 성취감기나 사람들과의 소통기 없다면 외롭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또 젊을 때부터 여러 시행착오와 힘든 경험을 많이 견뎌본 사람들이 노년에 더 튼튼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생을 피해 오기만 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고 무너져버리는 반면 젊었을 때 여러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그에 비해 크게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젊었을 때 어느 정도 힘든 길을 걸어본 건 노년의 탄탄한 밑바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가짐이 단단해지고 배움도 생기고 결국 나이가 들었을 때도 무언가 작은 일감이라도 붙들고 스스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배움에 열려 있으며 내 몸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사람이 결국 말년에 큰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항상 떠올리며 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자각과 절제가 깔려 있죠. 실제로 제가 만나본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언행이 정중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고 남 흉을 볼 때도 가급적 말을 아낍니다. 또 자신의 목표가 있으면 조용히 추진하고 건강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아요. 반면 나이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사소한 거짓말로 주변을 괴롭히거나 남의 험담을 즐겨하고 돈 자랑하다가 친구와도 멀어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보면 외롭고 고립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참 재밌고 큰 소리도 잘 치고 잘 나가나 보다 싶었는데 뒤에 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기만 남아서 속을 앓더라고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역시 말과 인간관계라는 건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사람다운 사람, 진짜 사람이 되면 운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훈적인 말로만 들리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어느 정도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괜히 애매하게 머리를 굴리면서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둔해 보여도 정직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 언젠가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노년에는 오히려 더 큰 든든함 속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결같이 100만큼 일하고 80만 바라면 도리어 120의 운이 들어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 몫을 다하되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하늘이 뜻밖의 보답을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불평만 하면서 타인을 원망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노하는 태도는 결국 내 운을 쫓아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남을 탓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무심코 하고 있다면 바로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겁니다.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주위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어줍니다. 결국 인생을 움직이는 건 나의 손과 발, 그리고 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좋은 계획과 의지를 품고 있어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나 막상 말을 잘못해서 주변을 다 떠나게 만든다면 그 계획은 허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실천과 좋은 말 습관이 함께 어우러져야 해요. 자꾸만 머릿속으로 준비만 하고 아직 완벽하지 않아. 좀 더 있어봐야지 하는 식으로 행동을 미루다 보면 결국 시작도 못 해보고 인생 후반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고 내 나이도 어느새 훌쩍 지나버립니다. 마무리하자면 인생의 말년을 평안하게 보내려면 내 말버릇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게 첫걸음입니다. 남 헐뜯지 않고 돈으로 잘난 척하지 않고 내 목표를 굳이 떠벌리지 않고 거짓말로 얼버무리지 않으며 내 약점을 굳이 세상에 떠벌리지 않는 것, 이 5가지를 지킨다면 적어도 내 앞길에서 스스로 장애물을 만드는 일은 훨씬 적어질 겁니다. 거기다 건강과 꾸준한 배움, 그리고 소소한 일거리에 대한 준비까지 더해진다면 분명 우리가 꿈꾸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말년에도 귀인을 만나고
풍요로운 운을 얻게 되었다 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내가 먼저 스스로를 돕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줄이자면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내가 달라지는 데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작은 말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인생 후반부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달라진 길 위에서 우리 모두 좀 더 행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황금비두로 무르익어가는 그 풍요롭고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품고 긍정의 말을 습관 삼아 부디 밝고 멋진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